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코인 하락으로 발생한 크립토 산업의 충격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계속 언급되고 있는 보이저와 DCG 그룹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있죠. 지금 이 둘의 상황은 어떤지, 최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립토 외부적으로는 은행 부실화로 파산을 하면서 담보금 이슈로 난리가 났는데 크립토 내부적으로는 파산한 보이저가 코인을 미친 듯이 시장에 팔아치우는 바람에 희망적인 상황의 반등은 약하고 나쁜 이슈의 하락폭은 커지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각에 들어간 회사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액션을 보인 곳은 보이저가 유일했어요. 물론 매각하긴 했지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룹사 내에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지분을 판다든지 코인데스크를 0.7억 달러에 매각해서 현찰을 보유하려고 했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보이저 액션은 바이낸스 US에 매각이 되고 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도의 절을 하는 무조건 감사를 외쳤습니다. 보이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자칫 반등장이 바이낸스만 좋은 일 해주고 끝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보이저의 매도세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보이저의 토탈 자산 가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저가 외부에 빌려준 스테이블과 비트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체 지갑에 보유 중인 코인만 합계를 낸 겁니다. 작년 6월 당시 외부에 빌려준 대출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유동성마저 문제가 돼서 결국 저렇게 최저점에서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을 한 위치를 보면 정말 참고 참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매도를 누르니까 급격한 반등이 나오는 개미들의 액션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실제 보이저 인수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는데 FTX를 거쳐서 결국 바이낸스 US가 10.2억 달러의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저의 총 자산 평가 그래프.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냥 넘기면 곤란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사기라고 할 수 있죠. 바닥을 찍었던 보이저의 자산이 2021년 최고점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CG의 제네시스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총 자산 평가 그래프인데 사실 제네시스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파산을 하거나 파산에 가까운 대부분의 회사들 자산 그래프는 이 제네시스와 비슷합니다. 보이저처럼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극히 드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과거 6월 보이저 자체 지갑의 평가 금액이 100밀리언 달러 수준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빌려준 자금을 수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3AC가 파산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시기까지 까마득해지자 결국 보이저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건 보이저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그래프가 다른 이유는 제네시스는 비유동성 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 포장을 해서 VC들이 비싸게 가격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긴 했어요. 보이저는 외부에 빌려준 유동성 코인과 스테이블이 회수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저는 파산 후 외부에 빌려준 코인들을 회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이 그 시기입니다. 아무리 코인이 반등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ATH 올타임 하이에 준하는 자산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죠. 보이저는 일단 자신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보내놨던 시바이누를 회수하고 FTX에 보내놨던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9월 말까지 보이저 메인 지갑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FTX는 11월에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FTX에 있는 돈을 가져온 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때 보이저가 긁어모은 코인 평가 금액이 약 25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이때 FTX가 보이저 인수 금액을 좀 세게 부르기도 했는데 시세 반등과 외부 자금 회수로 과거의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겠죠. FTX는 이 정도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저는 내가 인수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인수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그냥 이더리움을 먼저 보내버리는
미국판 차무식을 보여줬습니다. FTX는 보이저가 매우 탐났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어딨어? 내가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이었죠. 보이저는 제네시스처럼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언론 마사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애들에 비해서 정상화 과정이 비교적 쉬웠던 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FTX는 파산해버렸고 바이낸스가 바지 사장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보이저를 FTX 입찰가보다 싸게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코인 시장에 굉장한 악재가 되어버린 거죠. 바이낸스 US는 이번 인수로 보이저 자산과 함께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바이낸스는 토큰을 그냥 받아와서 인수 작업 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낸스로 넘어올 때 아예 그냥 팬티까지 모두 팔아서 알모모로라는 뜻일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M&A가 인수가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의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자산 매각은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인수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뭐 투자의 만약이란 건 없지만 FTX가 보이저를 인수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바이낸스처럼 보이저의 모든 코인을 다 현금화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이저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더리움인데 점프는 다음 과정을 대비해서 이더리움을 랩핑 이더 WETH로 대체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이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 모두 시장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팔았는데 뭐 잡코인이라고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인 매각을 통해서 무섭게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3월 중으로 보이저의 나머지 채권까지 회수되고 나면 이것만으로도 바이낸스의 유동성은 정말 넘사벽이 되겠죠. 이 엄청난 유동성을 바이낸스 체인에 묶어버리면 이제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체인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자 스스로의 포트폴리오가 함께 상처를 입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문 밖에서는 빚쟁이가 문을 두들기고 있고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바쁘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DCG는 코인데스크를 0.7억 달러에 팔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걸 판다고?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다들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정부의 헬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어제 이런 내용을 주장했어요. 역사적으로 코인은 양적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는 섹터였으며 정부의 지출과 개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규제를 받던 은행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자산에도 일부 자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코인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나으리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이 들리네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보유한 코인들이 비유동성 코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시장이 좋아서 비유동성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성장시켰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정말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죠. 최근 미국 내에서도 바이낸스 US가 보이저를 인수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를 받고 있던 은행도 파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국의 크립토 주축 중 하나인 DCG,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